안녕하십니까, 제이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작년엔 영업이익이 4조 5,747억에서 2조 4,222억 원으로 50% 이상 감소했고 실질적인 영업 측면에서는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1974년 상장 이후 영업 손실을 기록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593억 2천만 원의 영업 손실을 작년에 냈다고 합니다. 재계 서열 2위의 회사가 이제 600억 정도의 손실이라니 충격입니다. 그동안 현대는 여러 가지 위기감이 감지되어 왔는데요. 위기 원인 4가지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의 위기입니다. 현대는 중국에서 사드 이후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중국 시장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중국에서 공장을 잇따라 지으면서 생산 능력을 무려 연간 270만 대까지 늘렸지만 판매 부진 때문에 지난해 생산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현대차는 중국 시장 판매가 반토막 나면서 지난 1월과 2월에 사실상 1공장의 가동을 중지하다시피 했습니다. 문제는 베이징 현대차의 쇠락이 베이징 1에서 3공장뿐만 아니라 허베이성 창저우의 4공장, 충칭의 5공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화 시설을 갖춘 베이징 현대차 창저우 공장도 월 1만여 대도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충칭 공장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는 중국에서 2016년에는 영업 손실 2,730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해 영업 손실은 634억 원으로 적자 폭이 줄었지만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차 역시 가동률이 낮은 장쑤성 옌청의 1공장의 가동을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앞을 내다보지 못한 과잉 투자가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차량 결함 문제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는 미국에서 엔진 화재 등 결함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된 차량 53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차량 화재 보고가 계속되자 현대차 그룹은 2011년에서 2013년 생산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투싼과 2011년도에서 2012년 생산된 SUV 스포티지 15만 2천 대, 소울 37만 9천 대 등을 리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친환경 문제 대두입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최악의 미세먼지로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친환경 문제를 대두시켰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친환경차 의무 생산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현대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가 커지고 있는데 현대차는 이 분야에서 시장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는 현재 대기오염과 전쟁 중입니다. 독일 마인츠 의대와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팀은 11일 유럽 심장 저널에 공개한 논문에서 2015년 기준 88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추산한 대기오염 연간 사망자 720만 명보다 160만 명이나 많습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 네덜란드는 2030년 이후 배출가스가 없는 자동차만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런던은 오는 4월부터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지역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일정 수준 이하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통과한 차만 시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경유차의 절대 판매량이 세계 3위란 사실은 놀랄만한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자동차 판매를 견인하는 것은 디젤 SUV인데요. 국내에서 가장 높은 판매율을 올리는 차량은 산타페, 카니발, 티볼리, 렉스턴 스포츠 등입니다. 모두 디젤이 주력인 모델들입니다. 산타페 디젤은 질소 산화물 배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가 국내에만 안주한다면 친환경차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친환경차의 내수 시장 확대가 잘 안 되다 보니 현대차의 친환경차 전환도 느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노동 및 기업 환경 악화입니다. 중국에서 임금 수준이 급속히 높아진 데다 노동법이 강화돼 4대 보험까지 다 들어줘야 하는데 해고는 어려워져 고용비용이 급상승했습니다. 직원이 일을 안 해도 계약 기간에는 내쫓을 수 없고 보수를 그대로 다 줘야 합니다. 베이징 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놀기만 하는 직원을 잘랐는데 소송을 걸겠다고 해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면서 요즘 노동계약서를 보내달라는 사장님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인건비는 이미 독일을 뛰어넘는 초고비용 구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 최악의 실적 하락에 직면한 현대차로서는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한 조속한 생산구조 변화와 인력 재배치를 마치는 게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높은 임금과 낮은 노동 유연성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며 여기에 2010년 이후 저임금을 무기 삼은 중국 완성차 기업들과 미국, 일본, 독일 완성차의 견제까지 겹치며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2017년 평균 임금은 9,072만 원으로
2005년 대비 81.1% 올랐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 도요타와 독일 폭스바겐 직원 1인당 연봉은 각각 7,800만원, 8,300만원 수준이어서 한국보다 낮습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2017년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29%로 도요타 5.85%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스바겐 9.95%와 비교해도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차의 위기 원인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 나열한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중국 시장에서 만약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유지했더라면 더 빠른 개혁을 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사드에서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드 때문에 판매량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늦게나마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현대차의 미래와 앞으로의 전략과 대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기지의 변화입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생산법인 설립을 염두에 둔 내부 태스크포스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고전하는 중국 대신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 설립해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는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관계자는 중국 생산 물량을 줄이는 만큼 인도네시아 생산량을 늘려 동남아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목표라며 특히 인도네시아 현지 우수 협력사를 적극 발굴해 생산비를 크게 낮추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이 먼저 중국에서의 탈출을 시도했듯 중국의 불완전한 정치 문제와 민족주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입맛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짜증나고 공정치 못하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생산량을 줄이고 인도나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반제품 조립 방식으로 승용차와 상용차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이 들어선다면 현대차가 동남아에 세우는 첫 번째 생산기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신차 총출동입니다.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놓고 경쟁업체의 사업 재편이 본격화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사장은 역대 최다인 8종의 신차를 준비 중이라고 운을 떼며 소나타, 제네시스 G80, 브라질, HB20 후속 등 주력 볼륨 모델 외에도 현지 특화 차종과 함께 소형 SV 신차 출시를 통해 풀 라인업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 SUV가 전 세계 시장에서의 선전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정보 업체인 자토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전년 약 201만 대 대비 24% 증가한 약 250만 대를 판매하며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도요타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실적을 견인할 차종도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기아차의 현지 전략형 대형 SUV 모델 텔루라이드가 이달부터 미국 전역에 판매되기 시작했고 현대차의 야심작 대형 SUV 팰리쉐이드는 그래미 어워즈에서 세계적인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차로 등장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도 다양한 SUV 신차를 선보여 글로벌 SUV 시장은 물론 전체 자동차 시장을 공략,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번째는요, 현대의 전기차 등 친환경 차가 인기라는 사실입니다. 현대가 친환경 차의 시장 진입은 늦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가 인증한 코나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258마일, 약 415km로 미국 내 동급 전기차 모델 중에 1회 충전에 따른 주행거리가 가장 깁니다. 여기에 현지 판매량 1위의 모델 3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현지 기대감이 큽니다. 인사이드 브이스 등은 코나는 테슬라 모델 3에 이어 시장에서 두 번째로 인기 많은 전기차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휘발유 1리터의 비용으로 환산하면 57.8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미국 출시 첫 해인 2017년부터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최고 연비를 기록한 이후 올해까지 1위를 수성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차에 적용하는 첨단 기능과 디자인을 채택한 현대차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입니다. 중국 언론 오토홈은 30일 현대차가 중국에 새로 출시한 라페스타가 50일 만에 1만 5천 대 이상 팔리면서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젊은층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차라고 소개했습니다. 라페스타 인기에 대해 스포티한 뛰어난 성능에 젊은이들이 원하는 첨단 기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출시된 2019 소나타가 과감한 디자인과 최고의 첨단 기능을 달고 나왔는데요. 앞으로 그랜저도 이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번에 나온 소나타를 보고 현대자동차의 전략을 알아보면요, 약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파격적인 디자인, 마치 컨셉트카를 보는 듯한 디자인. 두 번째는요, 고급차에나 쓰일 법한 엄청난 첨단 기능들 탑재. 세 번째는 안전을 위한 프레임을 공유하여 개발 비용은 줄이고 충돌 안전 능력은 향상. 네 번째는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신뢰의 감성 품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현대차는 경랑의 회오리에 빠져들 것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길은 혁신 또 혁신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전기차가 이윤이 많이 남지 않더라도 저렴하고 성능 좋은 차를 대량으로 만들어 일단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면 친환경차에서 충분히 앞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